이제 에너지 형태 되게 다양하다고 그랬고 이거 학교에서 여러 개 하는데 안 하는 거 학교에서 안 하는 거는 지금 말만 들어놓으면 돼.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이해할 필요 없지.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힘을 받고 있는 상황. 위치 에너지라고 너희들랑 표현이 많이 되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이렇게 표현 많이 돼. 운동 에너지는 됐고 열 에너지 이거 원자까지는 안 들어가면 아직은 안 돼. 분자의 결합이나 운동에 대한 에너지야. 뭐랑 관련된 에너지만 이렇게 다 써놓자. 분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지, 분자들이 얼마나 잘 결합하고 있을지. 전기 에너지는 이따가 다시 쓰기도 할 건데 전류에 의한 에너지야. 전류는 전하의 지속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전하의 지속적 흐름.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전자만 얘기하진 않아. 양이온, 음이온, 심지어 원자핵이 움직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전자에 의한 거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잘 모를 법한 에너지가 이게 중학교 과학에서 잘 안 나오는데 혹시 또 모르니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화학 에너지는 자 열 에너지랑 달라요. 얘는 분자랑 다르지. 화학 에너지는 원자 간 화학 결합이야. 그러니까 이건 차갑고 뜨겁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차갑고 뜨겁고는 열 에너지야. 너희들이 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거의 대부분이 화학 에너지야. 음식물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야. 근데 핵 에너지도 있어.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서는. 얘는 핵 반응이랑 관련된 에너지야.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원자 핵을 구성하는 핵자 간의 결합에 의한 에너지입니다. 핵 반응. 니네들이 잘 모르겠어? 아, 이거 에너지 뭐지? 뭐 전기가 흐르는 것도 아니고 뜨겁고 차갑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 화학 에너지인가 핵 에너지인가부터 이걸 봐보면 된다는 얘기야. 뭔지 모르겠으면. 근데 핵 반응이라는 말이 없어. 핵 융합이나 핵 분열이라는 말이 없어. 그럼 화학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에너지는 형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나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 목적한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얘를 굳이 말로 글로 쓸 필요는 없이 말로만 설명해 줄게. 내가 지금 막 말하고 있잖아. 소리 에너지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에너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를 바꿔서 내고 있는 거. 이런 거. 뭐 전기 난로에서 따뜻한 열이 나와. 열이 방출되고 있어. 그럼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전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는 거지. 요런 거. 그럼 이 중에서도 우리는 요 전기 에너지 요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전기 에너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전자기도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는 건지, 어떻게 전기 에너지가 시작될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생성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전자기도인데 전자기도는 이거 니네 물리한 사람들 물리한 것보단 당연히 한 단계 낮게 얘기하는 거야. 물리에서는 자속 변화를 얘기를 하지. 근데 여기 중학교 과학에서는 그냥 이것만 얘기하면 돼. 자석과 코일이 있을 때 상대적인 운동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은 정확하게는 이거 안 써도 돼. 물리 안 배운 사람 쓰지 마. 거리가 바뀌거나 면적이 바뀌거나 하면 자속이라는 게 바뀌거든. 자속은 자기장 곱하기 면적이야. 안 써도 돼. 물리 배운 사람들 절대 쓰지도 마. 헷갈린다. 그냥 중학교 과정은 상대적 운동입니다. 상대적 운동이 있을 때 얘가 뭐냐? 상대적 운동이. 그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다.
너 이거 바보같이 패러데이 법칙, 렌즈 법칙 공부하라고 하지 마. 바보짓이야. 아, 공부해도 나쁠 건 없지.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하는데 패러데이 법칙, 렌즈 법칙이 나왔어? 교육청에 신고해야 돼. 너는 중학교 과정이 아니거든. 고등학교 때는 나올 수 있어. 고등학교 정도. 나오지가 않아요. 애초에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대적 운동이 원인이구나 를 알고 있으면 되는데 원리 정도는 알고 계십시다. 세상의 모든 것, 자연의 원리는 다 이걸 따라가. 뭔가 변화가 있다면은 그 변화를 상쇄하려고 해. 변화를 없애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자, 이때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 새로 생긴, 발생한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그래. 유도 전류까지는 얘기해야 할 수 있어. 전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유도 기전력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 그럼 만약에 학교 선생님 유도 기전력 이게 그런 것까지 얘기할 수 있어. 기전력, 전압이거든. 왜냐면은 전류가 흐르려고 하면은 전압이 반드시 생겨야 돼. 그 전압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패러데이 법칙, 렌즈 법칙 학교 앞으로 나가서 싸게 때려. 난 진짜 애들 그냥 쉽게 알려주려고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왜 어려운 거 알려준지를 모르겠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거든. 원리가 이거야. 그럼 생각해봐. 너 지금 남친이 미안? 여친 있어 없어? 없지. 여친이 지금 없는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해. 어떤 여자애가 갑자기 너한테 와갖고 야, 나 네가 마음에 드는데 너랑 사귀고 싶어. 하면 지금 솔로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 여자애랑 사귈 거야? 아니지. 미안. 난 너보다 공부가 더 좋아. 꺼져줄래. 근데 네가 여친이 있는 상태야. 여친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변화를 없애려고 한다고. 여친이 헤어지자 그래. 그럼 오케이. 쿨하게. 아니지.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나 너무 싫어. 변화를 없애려고 한다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자, 이 유도전류의 세기는 원리를 생각하세요. 변화를 상쇄하는 거니까 뭐에 비례하느냐? 시간당 변화. 무슨 변화? 원래 자수 변화야. 자기장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시간당이야, 시간당. 그러니까 빨리 움직일수록 세. 이거 이해가지? 빠르면 세고 자석이 세다면은 자속이 아니라 자석. 그럼 자기장이 세겠지? 그럼 자기장이 세면은 변화가 크겠지. 그래서 시간당 변화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간분의 그 변화에 걸린 시간분의 자기장. 원래는 이거 자속이다. 자기장이 아니라. 중학교 거에서는 자속이 안 나와요. 와 곱하기 코일을 몇 번을 감았는지. 왜냐면은 코일은 원형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감아놓은 거란 말이야. 얘가 당연히 여러 개 있을수록 영향을 받는 게 많으니까 가문수에 비례할 거야. 그리고 이 유도 전류의 방향 변화만 생각하면 돼. 렌츠 법칙 할 필요 없다고. 지금 물리 안 배운 사람들은 이거 생각하지 마. 물리 배운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선생님 뭐 N극이 이렇게 나가고 할 필요 없다고. 자기력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럼 이거 언제 변화하느냐? 방향이 바뀌면 다 변화하는 거거든. 무슨 방향이냐? 자석이나 자기장의 방향. 유도 전류 방향 변화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회로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방향은 이 방향 아니면 저 방향 둘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자석의 극이 바뀌었어. N극, S극이 서로 이렇게 위아래로 쓸 때 이렇게 바뀌었어. 자기장 방향이 바뀐 거야. 이때
변화하면은 방향이 바뀌어. 그 다음에 거리 변화의 양상.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움직이는 거 이걸로 생각하면 안 되고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거리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로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할 수는 있는데 요거는 잘 안 나옵니다. 코일 감은 방향. 얘는 취소문을 그려놓을게. 이거 왜냐면은 얘네를 중2 과정 때 배웠던 거. 이거 나한테 안 배운 사람인데 제대로 배웠는지 장담을 못하겠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못 알려준 선생님이 있어서 두 개 반대 방향으로 보는 거거든. 아 이런 거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 안 갔으면 그냥 글로만으로 다 풉니다.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위아래로 있는데 N극이 아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가가고 있어. 근데 S극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 다가가고 있어? 그럼 전류 방향 바뀐다. 근데 S극이 아래를 보고 있는데 멀어지고 있어? 그럼 전류 방향은 똑같은 거야. 이해가지? 반대의 반대니까. 요거로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근데 요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력 방향. 방향이 아니라 종류. 방향이랑은 상관없어. 자, 상대적인 운동이 있을 거라 그랬어. 상대적인 운동이 상대적인 운동이 변화의 원인이란 말이야. 근데 원리 자체가 변화를 없애는 거니까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 아까 우리 찌질했던 민준이의 모습을 보자. 여자친구가 떠나간다니까 어떻게? 가 하고 밀었어? 아니지, 간다니까 짜증냈지. 근데 오는 애는 어떻게 했어? 오지 마 했지. 이거야. 상대적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야.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무조건 청력이야.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청력이라고만. 이 청력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위아래일지는 나도 몰라요. 만약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둘이 청력이야? 얘한테는 왼쪽이고 얘한테는 오른쪽이야. 자, 코일이 있고 자석이 있어. 둘이 다가오고 있어? 그럼 왼쪽에 있는 코일한테는 오른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하고 오른쪽에 있는 자석한테는 오른쪽으로 자기력이 작용해. 자기력 방향을 한 방향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청력, 인력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근데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고 있으면은 변화를 상쇄할 거면 그 자리에 멈추라고 해야 되니까 거리 증가 시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같은 극이 마주보고 있으면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극이 마주보고 있으면은 인력이 작용하는 걸 이용하면은 자기장 방향도 알 수 있어. 이거 선생님 기억 안 나요? 하면 문제 풀면서 그냥 나랑 같이 해보자. 다 기억나니? 이런 거 될 거 이거? 전류, 자기장 방향 이거 기억나? 원래 그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전자기 유도입니다. 근데 이 전자기 유도에서의 그러면은 에너지 전환은 자, 상대적으로 운동이 있을 때 전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즉 좀 더 크게 보자면 역학적 에너지가 그 중에서도 운동 에너지 E 서브 K 썼습니다.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움직임에 의해서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만들어집니다. 발전기는 그럼 뭐냐?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전자기 유도를 이용을 해서 전류를 만들어내는 장치야. 이건 근데 상대적 운동이긴 한데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이런 거리 변화가 아니라 코일의 회전을 통해서 코일 회전 시
그 변화를 이용을 합니다. 돌린다고. 그래서 발전 방식은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 발전기를 돌리는 에너지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걸로 구분을 하거든.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발전 방식은 발전기에 연결된 터빈을 회전시킵니다. 터빈을 회전시켜서 발전기를 돌려서 전류를 얻어낸다.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자세하게 막 렌츠 법칙이 뭐 자기장 방향이 이쪽으로 만들어지니 저쪽으로 만들어지니 자세 극적으로 할 수 있어. 요거 할 수 있다고. 내가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니 많이 그냥 반대 방향이 흐른다. 그게 박히면 반대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흐르니 하면은 학교 나한테 나와서 선생님 싸게 때려.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럼 진짜 안 나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교육과를 바뀐 다음에는 발전기, 전자기도 발전기 얘기했고 발전기 에너지 발생 얘기했고 전기 에너지 그럼 이제 전기 에너지 에너지니까 이걸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기호로 쓰면은 문자로 쓰면은 대문자 2로 보통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다 썼지? 전류에 의한 거 전하의 지속적인 흐름에 의한 에너지야. 근데 이 전기 에너지는 특징이 있어. 현대 문명은 전기 문명이지. 왜냐?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를 목적한 형태로 바꾸는 걸 얘기해. 근데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를 다른 걸로 바꾸기 쉽고 다른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기도 쉬워. 다른 에너지와의 형태의 전환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전기까지 하면 우리 전기에너지 발생 얘기했지? 이제 전기에너지 전환 얘기를 조금 할 건데 전환되는 모든 예를 다 하는 건 아니고 발전기도 전환이긴 하지 사실은. 근데 여기서 일단 전환될 때 우리가 그 양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이것만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자 선생님한테 물리를 통합과학이 아니라 물리만 배웠거나 아니면 중학교 과학만 뭐 내신이든 선생님들 그것만 배운 사람들은 이걸 처음 들어볼 거야. 통합과학 들었거나 하는 사람들은 배울 텐데 배웠을 거야. 전력이라는 단위가 있어. 내가 힘이 영어로 파워가 아니라고 그랬지. 힘은 영어로 force예요. 전력이라는 단어가 파워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전기 기구 껐다 켰다 할 때 파워 온 오프 다 얘기하지? 전력 온 오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일률이라는 다른 물리량이 또 있어. 그게 파워야. 전력도 파워이기도 하고. 그럼 일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의 비율이지. 1초 동안 하는 일이거든. 그래서 전력은 단위 시간당 1초당에 하는 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전기 에너지에 대한 거니까. 전환되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1초에 몇 줄의 에너지를 전환을 하나요? 야, 줄 퍼 세컨드야. 근데 이거를 줄 퍼 세컨드 이렇게 안 쓰고 와트로 줄여줬습니다. 따라서 전력 1초당 몇 줄 썼는지 계산할 거면은 전기 에너지를 몇 줄 썼는지로 나눠주면 되겠지? 간단하죠? 자, 그리고 요것도 원래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 식. P는 VI라는 식이야. 왜 이 식이 나와요? 이 식의 원리는 물투를 배워야 알아. 근데
근데 이것도 통합과학이 나온다? 웃기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래. 왜 물투에 나온 걸 아니면 원리를 대충 살짝이라도 알려주고 나면 단위가 이래 이렇게 알려주고 왜 물투과를 통합과학에 알려주고 그러고 있냐고 애들 이해도 못하게! 그러니까 다은아 이 망할 이 교육관 다 뒤바꿔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영준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암기가 돼 그냥.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면 암기하시고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아이제곱알이 왜 나와요? 오메 버튼 나오면 되거든. V는 I야. 얼네 B제곱도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 표시했잖아. 교육과정에 원래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전기기구가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이거 밝아갖고 잘 안 보이거든? 십자 여기 전등 가운데 몇 와트 써 있어? 가운데 써 있어. 이게 LED라고 이렇게 운영돼 있는 50와트. 아씨. 말이야. 눈뽕. 50와트. 이거 50와트거든?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소비전력이라고 하는데 소비전력을 내기 위해서는 정격 전압이라는 게 있어. 정격이라고 하는 거는 제대로 된 자격이라는 얘기야. 전기기구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제대로 동작하기 위한 전압이야. 우리나라 전압 몇 볼트 써? 220볼트지. 우리나라에 쓰는 거 어지간하면 다 전격 전압이 220볼트인가 그럼. 뭐 외국에서 수입해왔어? 그러면 조금 조절할 수 있고 막 이런 거 있거든. 210볼트, 230볼트 막 이런 정도. 그 정도면 괜찮거든. 자,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하면은 정격 전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정격 전압을 걸어줬을 때 그 전기기구가 소비하는 전력이야. 자, 얘 정격 전력 50W라고 그랬지? 얘로 얘기를 해보자. 표기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정격 전압 표시하고 소비 전력 표시하고 이런 식이거든. 220V 50W. 이거 뭐 요거 한번 얘기해보자. 얘는 그러면은 220V를 걸었을 때 50W로 동작을 이거는 참고 표시가 아니지. 50W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고 이때 전류가 몇 암페어 흐르는지를 계산할 수 있어. P는 VI고. 50W는 220V 곱하기 X 암페어. 그럼 4분의 1이 아니지. 44분의 1 나오겠지? 44분의 1 암페어 동작합니다. P는 VI 계산한 거예요. P는 VI. X 암페어. A가 아니라 암페어. 단위 써줄게요. 이럴까봐 내가 싫어? P는 VI 쓴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44분의 1A 흐르고 있는 거야. 엄청 작은 전류지? 전류는 너희들 자연수로 나오면 되게 큰 거야. 니네 몸에 막 5A 이렇게 들으면 죽는 거야. 얘들. 엄청 작아. 전류는. 보통 그런 거 나오고. 자, 어쨌든 얘는 그러면은 요거 전등 하나당 이 전등 하나당 1초에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는 소멸시킨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 전환하는 거야. 1초에 50줄의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려고 시도를 계속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하기 싫으면 이거 전등 3개 있잖아. 3개를 20초를 사용한다고 쳐보자. 그럼 3개는 1초당 150줄 전환하는데 곱하기 20 하면 몇 줄?
몇 줄? 3,000줄이지? 가끔씩 300줄, 3만 줄 하는 데 있어. 3,000줄 하는 거야. 자, 근데 봐라. 그래서 저기 한전. 오늘 아침에도 한전 그 뉴스 나오는데. 전기세. 그럼 전기에너지 얼마나 사용했는지로 전기세 계산한 거거든? 자, 봐봐. 전등 3개 20초 썼더니 3,000줄이래. 20초 썼어. 초 단위로 썼어. 전등 이거 엄청 전력 작은 거거든? 저 에어컨 같은 거 저 조그만 에어컨이잖아. 저런 거는 저건 못해도 1000이야. 1100와트 이 정도야. 1초 쓰면 1100줄 쓴다고. 그런데 니네들 집에 있는 전기기구 어지간하면은 다 몇백 와트는 돼. 몇백 와트. 그래서 저런 거나 커피포트 막 이런 건 1000, 2000 이 정도까지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전기기구를 보통 초 단위로 쓰니? 너희들 뭐 집에 갔을 때 TV를 튼다고 쳐. TV 딱 켜고, TV 딱 켜고. 재밌다. 30분. 다 봤다. 끄고 나서 공부해야지. 아니 뭐 냉장고 초 단위로 쳐? 한 50초 시원하게 했다가 다 상했어도 괜찮아. 50초만 쓰지 뭐. 아니지. 우리 시간 엄청 오래 쓰잖아. 이것만 해도 봐봐. 우리 학원에서 전기기구, 전등 3개만 쓰는 거 당연히 아니지. 전등만 엄청나게 많지. 이 강의실만 해도 에어컨 있고 이거 있고 선생님 컴퓨터 있고 냉장고 있고 막 있단 말이야. 저기 조그만 거 냉장고 있고. 그럼 이 강의실에서 가장 적게 쓰는 것만 해도 20초 쓰면 3,000줄이야. 하루 쓰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 전기 에너지 근데 그 한전에서 전기세 계산할 때 하루 단위로 계산하니? 한 달 단위로 계산한단 말이야. 곱하기 30일 해야 돼. 그럼 우리 이 건불 단위로 보통 하거든? 그래서 관리비가 나와 이렇게. 물론 집에서는 집마다 따로 있고. 그럼 그렇게 하면은 이내가 생각해봐. 지금 여기서 요것만 했더니 몇 천 나와. 몇 초만 했는데 하루 종일 하면은 1시간이 몇 초? 이것도 계산 못하더라. 3,600초. 그러면 선생님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12시간 정도 13시간 막 이렇게 열려있어. 그럼 뭐 1000단위겠어? 몇 줄 이게? 곱하기만 해봐도 이제 100만, 1000만, 쉽게 넘어가지. 몇십억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한 달 단위로 해야 된다고? 한 달에 몇십억? 몇천억? 근데 이 건물 다 하면은 몇 조 이렇게 나오거든? 한정이랑 얘네들이 전화를 저 전기세 좀 나온 것 같아갖고 저희 집이 전기에너지 얼마나 쓰는지 궁금해갖고 우리는 몇 경주를 쓰셨습니다. 너무 크지 단위가.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 전력량이라고 하는. 전기에너지 계산할 때 줄 단위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초를 곱해야 되니까 타임에 세컨드를 곱해야 되니까 너무 커져서 그냥 세로 수치를 단위를 바꾼 단위일 뿐입니다. 단위를 바꾼 물리량일 뿐입니다.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는 물리량이에요. 근데 교과서에는 전기에너지까지만 나와. 사용한 전기에너지 이렇게. 아니야. 전기에너지는 단위가 줄이죠. 지웠지. 여기다 써야지. 전기에너지는 분명히 단위가 줄이야. 전력량은 그럼 단위를 어떻게 쓰느냐? 써주긴 할게. 대문자 W랑 소문자 H로 써요. 지금 대문자 W 단위 쓴 거 뭐 있어? 전력의 단위 와트 있지? 저 와트야. 그래서 소문자 H는 뭐냐? 아워 할 때의 그 H야. 와트 아워입니다. 와트 아워라고 쓰지 말고요. 한글로 써야죠. 와트시라고. 그래서 너희들 집에 만약에 관리비 영수증이라고 해야 되냐? 그 내역서를 한번 봐봐. 엄마 아빠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 내가 씨발 이렇게 맞다. 이번 달 거 관리비 거 안 받네. 지난달이니까 9월. 지난 8월 달에 에어컨 대만 있어서 이내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깜짝 놀랄걸? 선생님 집 관리비가 30만 원. 미친 씨. 많이 뜬 거 같지도 않은데 씨. 누가 보면 가족 한 10명 사는 집인 줄 알겠네 씨. 미친놈들. 내가 뭐 깜짝 놀라고. 내가 겨울에는 선생님이 관리비 50만 원 나온 적 있어. 난방 맨날 막 28도 이렇게 들어나가고 집 들어가면 뜨뜻하게. 근데 나중에 절대 그러면 안 돼. 나도 이거 예약 맞춰놓으면 되는데 귀찮아하고 그냥 다 뜨겁게 해놨거든.
아, 그날 미친 줄 알았네. 48번이가 나왔어 겨울에. 누가 보면 우리 집이 한 200번 되는 줄 알겠지? 자, 전력량 그래갖고 이거는 전기 에너지를 그냥 계산한다면은 그 값이 너무 크니까 환산하기 위한 게 목적이야. 그럼 그 환산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전기에너지 계산할 때 봐보세요. 전기에너지 계산할 거면은 전력에다가 시간 곱하면 되는데 시간의 단위가 초였잖아. 세컨드. 그래서 요거를 말로 쓰는데 한글로 쓰면 헷갈려요. 그래서 영어까지 써줄 거예요. 전기에너지를 계산할 때 시간을 곱할 때 타임을 곱할 때 타임의 그 단위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돼. 시간을 곱할 때 시간의 단위를 시간이 아닌 초로 쓴다. 헷갈릴 수도 있겠지? 아워가 아닌 세컨드, 세컨드가 아닌 아워로 곱하는 단위를 세컨드, 초가 아닌 그 대신 아워로 시간을 곱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30분이면은 0.5시간입니다. 10분이면은 6분의 1시간입니다. 자, 그럼 요 강의실로 한번 쳐보자. 하루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전등 50W짜리가 3개 있는데 얘 10시간 쓴다고 치자. 컴퓨터 700W짜리가 1개 있는데 얘는 사실 그래도 전등만큼 쓰지 마. 냉장고가 뭐 말은 안 되지만 600W 1개를 24시간이라고 봅시다. 그럼 하루에 사용하는 전력량은 지금은 분 단위로 쓴 게 없어. 시간 단위랑 곱해주면 되겠죠. 50 곱하기 3 곱하기 10 더하기 700 곱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600 곱하기 1 곱하기 24 하면 되겠죠? 단위는 계산이 귀찮아서 와트지. 근데 분으로 나오면은 저 분 나오는 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저 전자유도 이거 할 때 원래 다이오드가 아닌 애들 지금 안 나왔는데 나오거든. 다이오드는 양방향 다이오드가 있으면은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도록 해. 너희들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순환 할 때 배운 한막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 그래서 어떤 코일 같은 거에다가 자석 떨어뜨리면은 코일 없이 떨어뜨리니까 천천히 떨어져. 왜? 얘가 자기력이 위로 얘를 밀거든. 역학적이거든 그런 감소한 거야. 외력이 잘 있으니까. 대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